이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 진짜 혼자 보내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연애의 자격 가람쌤이에요. 어느새 단풍도 저물어가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작년 겨울은 애인 덕분에 너무 따뜻했는데 올 겨울은 왠지 추울 것 같다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만 알면 재회 가능합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셔야죠. 그래서 오늘 재회하는 방법까지 쫙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 재회하는 핵심 요소 첫 번째, 재회 시도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자, 여러분이 큰맘 먹고 에어팟 맥스를 샀어요. 패션템으로 목에도 걸고 다니고 힙하게 가방에도 걸고 다니고 엄청 소중하게 다루던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나게 놀다가 집에 갔더니 엥? 어디 갔지? 없어. 전날에 가봤던 것도 다 전화해보고 아무리 뒤져봐도 안 보여. 이때 여러분들은 감정이 어떻죠? 너무 속상하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기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땐 뭐 생각하면 짜증은 좀 나지만 처음보단 묻어내졌죠. 그럼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났을 때는 어떨까요? 기억이나 날까요? 처음 잃어버렸을 때처럼 계속 허전하고 슬프고 그럴까요? 아니겠죠? 아마 그때쯤은 포기하고 새로운 물건을 샀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상대방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와 함께 나눴던 기억들, 소중한 마음들은 점점 옅어져 가게 돼요.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되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직 나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을 때 그때 연락을 해야 재회 확률도 높은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아직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감정이 그리 썩 좋진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안 좋은 기억을 미화시킨다는 이유로 공백기를 둬야 된다는데, 그럼 시간이 지나면 정말 나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없어지는 건 맞나요? 그랬다면 세상에 트라우마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공백기를 둔다는 건 내가 지금 당장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줄 방법을 모르니까, 또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는 아니란 마음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면 사람 대 사람으로라도 내가 끝까지 풀어주고 해결해 주는 게 책임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가 하물며 교통사고를 내도 피해 보상이란 걸 하는데 상대에겐 미안하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내 욕심 말고 정말 제대로 마음을 풀어주고 보상은 확실하게 해준 게 맞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해야 상대방도 감화 감동을 할 텐데요. 재회하는 핵심 요소 두 번째, 이별 원인 파악하기.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해결도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은 단순히 싸웠다, 권태기다, 갑자기 헤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상담에서 드리는 과제를 분석하다 보면 생각보다 상대는 오래전부터 겹겹이 고통이 쌓여왔고 생각보다 상대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되니까 어렵게 내린 결정이 이별이고요. 도저히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이 했었던 말들을 곰곰이 잘 떠올려 보세요. 예전에 상대랑 나눈 카톡이라든가 상대가 자주 했던 말이나 상대가 순간적으로 표정이 안 좋아지던 때를 떠올려 보면 우리가 잊고 있던 상대와의 이별 원인도 드러나게 됩니다. 상대가 지나가는 말로라도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 있을 거예요. 어디 가면 이동할 때만이라도 전화 좀 줘. 늦을 것 같으면 미리 말해주면 좋겠어. 했던 이런 말들. 그렇다고 또 1차원적으로 앞으로 내가 연락 자주 할게.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렇게 연락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는 왜 내가 연락을 자주 해주길 원했을까? 그만큼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서로 함께하는 느낌을 받고 싶었던 게 그 사람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아니면 어떤 안정감이나 확신을 얻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상대방은 왜 안정감과 확신을 원했을까? 이렇게 근본적인 것부터 깊고 정확하게 잘 캐치하는 것에 따라서 재회의 첫 단추가 좌우됩니다. 쌤, 그래도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전문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고정 댓글에 보면 링크가 있어요. 진단지 자세히 제출해 주시면 같이 응원해 드릴게요. 재회하는 핵심 요소 세 번째, 이별 원인 제거하고 어필하기. 자, 이 이별에 대한 원인을 알았다면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상대방에게
그런 내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만약 내가 헤어지기 전과 같은 모습이라면 상대방은 나를 만날 이유도, 힘들었던 연애를 반복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만약 내가 술을 너무 자주 마셔서 헤어졌다고 해볼게요. 이때 여러분 상대방에게 뭐라고 말할 건가요? 다신 술 안 마실게, 잘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나요? 이 말이 처음 몇 번에야 상대방도 믿어주고 싶고 어떻게든 이 관계를 유지해보려 하지만 몇 번 반복될수록 기대도 신뢰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통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안 통하고 당연히 거절당할 말만 반복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지각을 했어. 그때 제가요 어제 알람을 맞췄는데요 못 들었는데 아침에 별 또 차가 막힌 거 있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말만 자꾸 반복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말 믿어지시나요? 상대는 내가 왜 지각을 했는지, 즉 왜 술을 마셨는지는 하나도 궁금하지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은 말하지 않은 채로 무작정 미안하다고 빌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면서 명분 없는 말을 하죠. 그럼 상대방은 왜 여러분을 기다리고 봐줘야 될까요? 최소한 내가 왜 그렇게 술을 자주 마시게 됐는지 근본 원인부터 파악을 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상대방한테 알려줘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은 왜 내가 술을 자주 먹는 걸 안 좋아했을까? 이것에 대한 알아주는 것까지도요. 생각해보니까 너 말이 맞더라. 상대방 말에 대한 인정. 그동안 나는 술로 외로움을 해소했던 것 같아. 근본적인 원인을 아는 모습. 너는 나와의 미래까지 생각하니까 내가 건강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잖아. 상대방에 대한 라벨링. 내가 그런 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더라면 단순히 술 먹지 않겠다는 막연한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하는 모습을 너한테 보여줬어야 했어. 이렇게 너 덕분에 되돌아보니 사실 술 말고도 운동이라든가 독서를 하면서 실제로 에너지를 분산시켜 보니까 더 이상 외로울 일도 없고 술을 마실 일도 없게 되더라. 근본적인 원인 해결. 내가 이걸 진짜 알았으면 너도 답답할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많이 늦은 걸까? 이런 식으로요. 훨씬 와닿지 않나요? 사람이 진짜 바뀌려면 66일이 걸린대요. 그런데 헤어지고 한 달이면 상대방에게 충분히 다른 사람이 생기고도 남을 시간인데 내가 다 바뀌고 나서 연락하면 그땐 너무 늦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근본 원인을 깨달은 모습, 상대방 마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상대방한테 알려주고 그래야 상대방 입장에서 뭐 어디 한번 해보든가 그래도 알긴 안 해. 이 정도 마음까진 끌어내야 관계 개선도 할 수 있죠. 이렇게 내 변화에 대한 어필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제외하는 법과 핵심 요소 쫙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